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도민 여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지사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했던 원희룡 지사가 돌연 입장을 바꿔 영리병원을 허가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100억 원이 넘는 재미섬 건물을 매입하려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산심사에서도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예멘인들이 무더기로 이의 신청을 낸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라는 단어를 붙여 허가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영리병원이 마침내 문을 열게 된 건데요.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박주연 기자의 보도 만나보시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가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료 과목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 과목으로 한정했습니다. 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700억 원을 투자해 병상 47개와 130여 명의 의료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달 전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을 허락할 수 없다는 권고를 제주도에 전달하면서 허가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신뢰도 추락을 고려해 조건부로 영리병원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재정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또 영리병원이 제주 지역 관광산업을 재도약시키고 건전한 외국 자본을 보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영리병원이 사실상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제주도지사의 퇴진운동까지 선포했습니다.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인 자격이 종료됐음을 확인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법적 소송은 물론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그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서 그 배경과 파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홍수연 기자. 당초에 원희룡 지사는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가 이 불허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권고안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오늘 조건부란 단어를 달긴 했지만 개설 허가를 내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불과 2주 전이죠.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도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 공론조사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꾼 건데요. 개원을 불허할 경우에 녹지그룹 측이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녹지그룹 측은 그동안 국내 유수의 로펌 등과 법률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도가 공론조사 실시 조례를 녹지병원이 개원 허가를 신청한 지 석 달 뒤에야 제정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에 이기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또 예래 휴양영 단지처럼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제주도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고려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되거나 행정 신뢰도 추락, 또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 영리병원 문제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제주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김태환 지사 시절에는 여론조사까지 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오늘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병원 운영은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개설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영리병원 도입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투자자가 없어서 이후 표류해 오다가 2014년 중국의 싸널병원이 제주도에 병원을 짓겠다면서 승인을 신청했지만 재정 상태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에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 사전 심사를 청구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국내 모 성형외과에 우회 투자 논란이 제기되면서 승인이 한 차례 반려됐고 그해 말 녹지 측이 개설 허가 심사를 다시 청구해서 보건복지부가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개설 허가가 6차례 연기되다가 지난 10월에 수기형 공론조사위가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안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 규모의 의료 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운영 인력 130여 명을 이미 뽑아놓은 상태여서 오늘 허가로 다음 달부터 병원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이 국내 첫 사례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의료 시스템과도 연계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단 원지사가 공론조사를 선거용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두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도민 공론 형성 후에 결정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또 원지사 퇴진운동을 하겠다고도 선언하면서 주민 소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이 같은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에 영리병원 논란은 원지사 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수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이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에서도 제주에 거주하는 예멘인들을 직접 만나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예멘인 A씨. 6개월 전 내전을 피해 제주로 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불인정 통보를 받자 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Inshallah, we will try. Just we know what we do. We don't know what's happened. If it's going tomorrow, it's what happened. Just now waiting.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A씨처럼 이의 신청을 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모두 48명으로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34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4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외국인 보호센터에서 기거하거나 선원이나 농장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 난민기구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호충을 듣는 한편 제주도와 경찰청, 시민단체 등을 방문해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하고 난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asically do the procedure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o we have discussions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in Seoul how we can best basically do this.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85명에 대한 결과도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 의회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 원도심에 100억 원이 넘는 재미섬 건물을 매입하려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가 1차 산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양돈장 악취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을 심의하던 도의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재단 측이 운영 기금의 3분의 1을 재미섬 매입에 쏟아붓는 바람에 이자 수입이 줄어 제주도가 해마다 출연금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미섬 건물이 구입될지 못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전혀 이자 발생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30억 정도가 이제 새롭게 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면서 2020년에나 이자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해외로 청년문화사절단을 보낸다면서 지원 대상은 도내에 몇 군데 없는 대중예술 밴드로 제안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거는 선심성 어느 한 단체를 위한 찍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 돈 줘서 도민한테 욕먹느니 이걸 100% 삭감해가지고. 제주도가 양돈장 악취를 줄이려는 연구에 소홀한 데다 감귤 품질을 높이는 감벌 예산도 해마다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진흥원 예산 85억 중에 1,700만 원 연구비예요. 이게 지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0.2% 연구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오정이 있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농민들이 가격이 올라서 감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말자. 그래서 예산 줄이자. 내년부터 농약 규제가 강화되는데도 금귤에는 허용되는 농약이 없어 병해충이 번지고 있고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없어 화장을 하려면 다른 지방까지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직원과 레지던트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교수에 대해 제주대가 오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대 병원 직원 773명은 해당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고 시민 서명에도 2,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조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주대 본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병원에서도 피켓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약학대학 유치에 나섰습니다. 제주대는 정부가 2020년 약학대학 정원을 60명가량 증원하되 이를 신설약대에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약대 신설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역 거점 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학교는 제주대와 전북대 2곳뿐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쯤 신설 약대 개수와 선정 대학, 정원 배분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제주시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IB 교육과정 도입 예산 3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IB 교육과정이 국내 대입제도에 맞지 않고 공립학교를 제2의 귀족학교로 만들 것이라며 공교육에 시급한 보건교사 채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IB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장에 변대근 농협경제부본부장이 발령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변대근 경제사업부본부장을 제주지역 본부장에, 강승표 경영지원부본부장을 제주영업본부장에 임명했습니다. 고병기 제주지역 본부장은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지주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제주 시내 식당과 상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현금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절도 미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개인 49명, 법인 29개가 포함됐습니다. 체납액은 모두 615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65억 3,1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57억 1,900만 원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